이 앞에 있는 감자는 지금 한 8헥타니까는 한 2만 5천 평 정도 감자를 심었는데 7월 달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는 제초 작업을 할 시기를 놓치게 돼서 그래서 잡초가 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제초 작업도 기계로 해야 되는데요. 이 농장에선 러시아 사람들을 고용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7순이 넘는 트랙터 기사가 오늘 일을 맡았습니다. 지금 우리 트랙터 기사들이 여기에 소련 시절에는 포시에트 구경농장에서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이쪽이 3개 마을을 아우르는. 거기에 소련 시절에 입사했던 마지막 세대 트랙터 기사. 1860년대부터 한인들이 터를 잡고 살았지만 러시아는 쉽게 오갈 수 없는 먼 나라였죠. 지금 이곳에 한국인은 장민석 씨 부부뿐입니다. 부인 오미령 씨는 2년 전에 들어왔는데 농장 직원들과 먹으려고 텃밭에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오늘 호박잎이 되게 싱싱하고 싱그럽네. 아이고,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밭이 참 좋네요. 물 주지도 않아도 되고. 연해주에서 제일 맛있는 건 감자, 그리고 오이, 당근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웬만한 채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연해주에선 두만강이 이제 콩 두자를 써서 콩이 잘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 콩을 심어봤어요. 처음 밭 입구에. 오미령 씨는 초보 농사꾼인데 심는 것마다 크고 튼실한 녀석들이 올라옵니다. 이 놀라운 수확을 목격할 때마다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선조들이 떠오른다 합니다. 예, 농사 너무 잘 돼요.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일조량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로 넘어오셔서 처음에 농사를 지셨는데 너무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슬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땅이 있고 농사를 지을 땅이 그냥 있는데 그냥 놀고 있잖아요. 풀만 나고 있고. 이런 곳에 우리는 땅 한 뼘 없어서 먹거리가 부족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160여 년 전 이곳은 러시아인은 물론이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땅. 국경을 넘은 한인들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크라스키노 일대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시면은 왼쪽으로는 동해바다의 북쪽 끝자락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평원을 지나서 양쪽에 산들이 보이면서 서서히 그 계곡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과 산 사이 그곳에서는 가운데로 연추강이 흐르고 그건 사실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연추라 불리던 곳, 여기 한인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1890년 무렵 최재영 또한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산이 있고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이곳을 다녀간 비숍 여사는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깁니다. 한인들은 매우 일을 잘했고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워 부자가 되었다는데요. 우리는 마을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그거예요. 옛날 연추. 지금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빵 공장입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뒤로 이곳에 들어온 한인은 없었답니다. 과연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Да, а у тебя на Юбикоме там есть очень большой колодец, туда у нас собака падала. Мы его доставали, он как рюмка. 마을 안쪽 숲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보통 마을은 우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니까 우물을 찾아 나선 거죠.
여기 이제 그 우물자리가 남아있네. 마을 한가운데. 전형적인 조선식 우물이죠. 근데 많이 이제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숲속에서 푸른 이끼가 덮인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흔히 보던 그런 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한인의 마을이 있었을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쫙 전형적으로 우리 옛날 집들 쌓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누군가 쌓아놓은 돌무더기, 집터의 흔적입니다. 이곳엔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구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손잡이죠. 문고리를 연결해서 했던 게 이제 서로 떨어져 나온 거고. 소련 극동지구 토지국통계에 따르면 1929년 연추 지역 17개 마을에 약 2,200명의 한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연추 마을 바로 건너편이 포시에트 항구인데요. 항구를 중심으로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자 한인들은 소고기, 연어 등 식자재를 납품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한 달에 납품한 소가 대략 150마리. 당시 노동자 300명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군납을 주도한 최재영 또한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뭐 상당히 좋은 풀들이 많으니까요. 풀들이 가장 좋을 때 들로 나가서 또 방목을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큰 소득원이었었죠. 사실 그 당시 조선 땅에서는 고기라는 게 워낙 귀했기 때문에 소를 고기로 키운다라는 건 생각하기 힘들었죠. 되게 일소였었지. 근데 여기에서는 농업 상품까지도 나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여기 왔을 때에는. 최재영의 사업적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연추강의 연어가 돈벌이가 될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보다가 이제 연어가 나타나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야, 연어 올라왔다. 그럼 다들 몰려올 거고. 근데 조만간 이제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연어가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계절별로. 또 훈제해서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훈제도 하고 연어알도 빼내서 또 절임을 해서 분납을 하고. 최재영이 연해주 대표 사업가로 부상한 데에는 러시아 정부가 발주한 도로공사도 한 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되는 이 도로가 과거 한인들과 최재영이 건설한 겁니다. 라즈 돌리노예에서 연추에 이르는 170km의 도로지요. 이때 공사에 동원된 한인들은 조선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넉넉한 임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러시아인들과 한인들과의 사이에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셨던 한인 지도자분이 또 계셨었죠. 그 최재영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지난 시절 조선의 함경북도의 그 험한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는 상당히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익을 대변한 한인 지도자 최재영. 그의 지위와 명성이 높아질수록 한인들의 삶 또한 넉넉해지고 안정됐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최재영을 알게 된 장민석 씨는 100여 년 전에 그분이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저를 돌아보게도 하고 자극도 주는 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은 야, 저렇게 자기가 누릴 것들이 많은데
옆에서는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자극이라는 것은 여기서 현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요, 이제 사실상 여기서 사업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은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면 그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좀 또 사업적으로 이게 좀 정리해 나가실까? 요만큼이라도 최재형 선생의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고민을 좀 따라가 보자. 그런 입장입니다.